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주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그 예술가의 역할, 그 연극배우 손숙 선생님을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니까 새롭네요. 근데 네? 너무 이상해요. 며칠 전까지 무대에서 사랑하는 그렇죠? 내 아들 막 이러던 우리 인춘 씨를 여기서 참. 서로 안녕하십니까? 이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새로 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스튜디오 분위기도 뭐 무대나 다를 바 없는 거니까 사실 맞아요. 카메라만 있다 뿐이죠, 그죠? 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연극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한 53년? 53년? 65년도에 아니 63년도에 첫 무대였으니까 53년? 63년도에. 5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집안에서 누가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우리 집안은 전혀 이쪽하고는 거리가 먼 집안. 참 희한하시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쪽에 눈을 뜨셨어요? 누군가 영향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소녀였어요. 네네. 근데 사실 연극이라는 게 문학하고는 뭐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희곡이라는 게 문학이니까. 그렇죠. 그랬던 문학소녀였고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제 고향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밀양이시잖아요. 밀양. 원래 밀양서 그러면 초등학교까지 밀양서 초등학교까지 나왔어요. 다니시고. 근데 그때는 밀양에 무슨 그런 뭐 예술적인 게 전혀 없는 그냥 아주 네. 정말 시골인데 네. 1년에 한두 번 그 서커스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 서커스만 들어와서 서커스 나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어떻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인데. 그때부터 조금 무슨 그런 끼가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1년에 한두 번 국극이 들어와. 뭐 임춘행과 그 일행. 그러면 그 극장에 이제 엄마 따라가서 앉아 있으면 객석에 앉아 있어서 무대를 보면은 막 가슴에 방망이질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무대 안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그 호기심 그런 게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부터 서울 올라와서 다니면서 이제 문학 소위 말하는 문학 소녀였었고 그러다가 아예 그러면 가족들이 다 서울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서울로 그냥 무작정 올라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시골 분인데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드라마 센터에서 그 유진온일의 밤으로 익힌 여로라는 작품을 이해랑 선생님 연출 주인공이셨어요. 네네. 그 연극을 우연히 보게 됐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연극이 끝났는데 이렇게 그냥 객석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감동이 너무 그게 확실하게 이제 오신 거네. 온 거죠, 정말. 너무 커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막 그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때부터 아마 그 연극에 이제 거의 그 빠져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기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가신 거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밀양서 뭔가를 큰 인물을 만들겠다고 서울로 오셨는데 그럼요. 이 엉뚱한 이 제가 지금 큰 인물이 되지 않았나요? 글쎄, 아니 큰 인물이신데 그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용서를 못 하셨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안에 딴따라가 나오다니. 이건 우리 어머니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말 프로 이 배우로서 활동의 시작은 어떤 결혼하고였어요. 어떤 작품에서 시작하셨어요? 65년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고 66년인가 그리고 한 2년 그냥 이제 연극 안 하고 쉬었는데 67년도인가에 동인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프로듀스 시스템 같은 극단들이 뭐 실험극장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유진 온일의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라는 작품을 하는데 출연을 해달라는 섭외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진 온일 때문에 연극에 빠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온일 작품을 한다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이제 남편한테 막 사정을 했죠. 나는 그걸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극을 좀 계속하게 해달라. 그 사실 그걸 뭘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그때는 네. 그때는 사실 그런 걸 허락 받아야 됐어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그 시혜를 베풀듯이 그러면 연극만 해라. 아하. 아주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작품 자체가. 그래서 그때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했는데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엘렉트라라는 역할이 그 어린 여배우가 할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겁모르고 그냥 겁없이 네네. 했었던 작품이죠. 네네. 그 어머니란 작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몇 년도 처음 하셨어요, 어머니를? 99년도. 99년도. 1999년도에. 지금도 하시잖아요? 지금 17년째인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하고 있죠. 오. 제가 그걸 하면서 그때 20년을 하겠다. 그때 처음에 이제 정동극장에서 네네. 막을 올렸는데 그때 정동극장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이거 20년을 여기서 하자. 아, 그럼 20년 계약을 하신 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했죠. 말로는. 그럼요. 그리고 다행히 그 첫 공연이 엄청나게 그 이제 크게 반응이 관객들이 왔죠. 많이 오셨군요. 많이 오고 뭐 거의 매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마다 하게 됐는데 한 몇 년 하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정동극장도 뭐 극장장도 바뀌고 또 지금 극장 자체가 지금 연극 말고 이제 딴 것들을 거기는 하게 이제 되고 주로 관광객을 예. 상대로 하는 우리 전통 공연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죠.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관리들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나 네. 우리는 20년을 하자. 또 연희단 거리패라는 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해마다 공연을 했고 뭐 해외 공연, 지방 공연 그래서 해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년째 하시는 거예요, 현재? 예. 이제 3년 더 하면 20년 채우시는 거네. 그렇죠. 20년은 너끈히 채우지 않을까.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 나이도 그렇죠. 그 어머니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지금 와 있는 거고 20년이 이제 다 돼 가니까 또 조금 욕심이 생기네요. 한 10년을 늘려볼까. 한 30년으로? 어머니가 정말 이제 17년, 이제 3년만 더 하면 20년. 기록이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록이 이렇게 한 되겠죠? 작품을 이렇게 하는 많지 않지요. 제가 영국에 가 보니까 뭐 네. 쥐덫을 뭐 30년 하고 있다. 그때 음.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언제 좀 저렇게 네, 하나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30년 해도 이제 배우는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같은 네. 극장에서. 네, 네. 근데 이제 한 배우가 이렇게 원톱으로 17년 간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20년 되면 저랑 이제 쭉 같이 하는 뭐 연희단 거리패 지금 김소희 대표나 김미숙한테 너희들한테 이제 물려주마 제가 이제 얘기는 했는데 조금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몇 년 10년 더 연장? 해야 되지 않나. 미안하다 소희야. 이 작품 하실 때 어떻게 장관 입각을 하셨군요? 네, 부산 공연 중에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쪽 그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다니셨죠, 그래도. 많이 다니셨고 연극도 많이 보러 도와주셨어요. 오셨고, 그래서 제가 공연 때 초청장을 보내드리면 꼭 오셨어요. 초대권을 보내드리면. 근데 이제 대통령 되시고 2년인가 있으시다가 이제 그런 제의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한 일주일 후인가에 러시아 공연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다 약속이 됐고 우리 뭐 그렇죠. 미리 이제 그 다 특히나 가 해외는 있고, 다 잡혀 있는 거니까. 일부는 이제 가 있고 그때 러시아 작품 중에도 어머니가 있어요. 고립기에. 아, 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어머니와 고립기 어머니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그 약속을 해서 이제 부산 공연 끝나고 바로 러시아 공연을 가게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그 연락을 받아서 저는 못합니다. 이제 바로 러시아 공연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바로 그 즈음에서 러시아 국빈 방문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가서 공연하고 와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발표가 나왔어요. 네. 다음 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러시아를 가게 된 거예요. 네. 어차피 그 스케줄은 가지 소화를 해야 않을 되니까.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거기서는 벌써 표 다 이제 네, 그 판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뭐 이제 제가 러시아를 간다 하니까 뭐 이제 언론이 벌컥 뒤집어졌죠. 뭐 배우 하려면 잠깐 그만둬라 뭐.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우리 출입 기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는 게 맞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게 뭐 지방 공연이면 제가 뭐 아무튼 뭐 손해배상을 하고도 취소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더구나 이제 대통령의 국빈 방문하고도 겹쳐 있고 그래서 가서 공연을 했고 그랬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제가 거의 한 15분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제 연극 배우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찬사? 배우 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날 저는 나는 이 무대에서 죽어도 좋다는 그 어떤 느낌?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연에 구경을 왔던 이제 기업인들이 금일봉을 무대에서 전했고 그는 뭐 저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 극단한테 준 이제 그 일종의 금일봉이에요. 그 저는 그냥 그걸 무대에서 제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 우리 배우 다 서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관객들 그 러시아 관객들한테 통역이 우리 그 대통령이 지금 여기 러시아에 와 계시는데 그 대통령을 수행해서 오신 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감동해서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제가 이렇게 또 다시 또 기립해서 박수 받고 그러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것도 한 달 있다가 그게 터진 거예요. 손숙 장관 뇌물수수. 러시아 공연 중에. 그 아마 타이틀이 그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의례적인 거였는데 우리가 보통 공연 때 이제 어른들이 오시면 그렇게 봉투 주고들 가시고 되게 이제 어른들을 초대하면 그럼요. 표값 대신 이렇게 금일봉 주고 가고 밥 한 끼 먹어라. 워낙 이제 그 배우들이 힘든 걸 아시니까 밥 먹어라. 우리가 이제 그걸로 같이 밥도 먹고.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도 후배들이 공연한다 그러면 가면 저도 그래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고 오는데. 그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이제 계기가 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딱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장관을 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뒀는데 아니 그때 하여간 저도 좀 많이 마음이 아팠었어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막막하고 너무 벽 같아서 한 달간은 한 새벽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맨날 벽을 막 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막막하니까. 이 억울한 거는 얘기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니까 이걸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아주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억울한 거를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나. 근데 그 시기를 잘 지나야 돼요.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 아주 짧게 하고 그만두길 잘했다. 빨리 그리고 연극을 다시 시작하고 돌아온 게 저로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연극이 소중한 거,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다시 연극에 대한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연극이. 그전에는
맨날 아유 그만둬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그냥 하자 그러면 너무 감사해. 그렇죠. 무대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셜리 발렌타인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저게 지금 저 포스터에 나온 건 2011년으로 예. 돼 있네요. 저것도 꽤 오래됐죠. 저거는- 원래 하신 게 꽤 오래 전인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네. 여기 상당히 뭐 이슈가 많이 있었나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주부의 얘기, 뭐 인형의 집, 또 뭐 저기 나오는 그 여자, 그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들 아닐까요? 그 옆에 네. 지금 그 여자는 저거는 그 시몬 보바르의 그 작품이에요. 저거를 이제 각색해서 저것도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고 그걸 지켜보면서 자아를 참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이제 번역인데 그럼요. 각색을 해서 우리 걸로 만들었다는 위기의 거죠. 여자라는 작품을 각색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여자. 위기의 여자. 모노드라마로. 예. 어떤 네. 작품인데 이제 셜리 발렌타인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쾌해요. 그 혼자 물론 자아를 찾아가는 얘기지만 아주 유쾌하고 그 여자라는 작품은 좀 굉장히 아프죠. 같은 얘기지만 아픈 남편의 바람, 거기서 겪는 고통, 그러다 결국 이제 자기를 찾는 얘기,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그 연극의 형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래 하셨어요, 저것도? 그 여자도? 그 여자도 오래 했죠. 몇 년 전에도 저걸 제가 공연을 했고 작년에 또 산울림에서 했고 지금 지방 공연을 다니고 현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롱런하시는 거네요. 레파토리를 지금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혼자서. 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네네. 셜리 발렌타인도 지금 오래됐죠. 모노드라마. 제가 저거 말고도 또 한 게 있어요.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이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 그는 아들을 이제 운동권 아들을 죽이고 난 엄마의 얘기인데 그것도 모노드라마예요. 그것도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연속선상에 계시네, 그런 것 계속. 같아. 예. 영화 얘기 또 조금 해야 될 것 같으네. 예. 영화는 많이 안 찍으셨잖아요. 많이 안 냈어요. 그죠? 근데 근래 이제 근래 찍으신 영화가 지난번에 제가 네. 밥은 잘 얻어 먹었습니다만 뭐 그걸로 귀향. 보너스 나왔다고. 보너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귀향이란 영화를 찍어서 관객이 많이 들어서 보너스가 나왔다는 네, 거죠. 네. 그 귀향이 상업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상업 영화 아니죠. 일종의 독립 영화인데 네. 그게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엄청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 감독이 그거를 14년을 주물럭거리고 있었고 왜냐하면 투자자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흘러가지고 이제 14년째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작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무슨 뭐 국민 펀드라나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한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 저한테 왔길래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품도 또 외환부 얘기니까 저도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내가 나 출연료 안 받을게.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너무 고마워하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런닝 개런티를 주면 되지 않니? 미안해 할 거 없다. 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중간에 또 찍다가 또 돈이 없어갖고 또 쉬다가 그렇게 찍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또 극장을 못 잡아가지고. 다 찍었는데. 네, 거의 저는 이게 이제 상영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상영이 됐기 때문에 350만이 들었어요. 이거 많이 들었네요. 이게 있잖아요. 제대로만 됐으면 내 생각에 한 1000만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게 독립영화처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기적이 영화인데. 생긴 거예요. 근데 국민이 만들어준 영화인데 저한테도 그게 런닝 개런티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돈을 벌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럼요. 그래서 기부한 거죠. 그 런닝 개런티 기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기부했어요. 우리 밥 사준 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남은 거.
아니 정말 그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나눔의 집에 하고. 그래서 나눔의 집에 기부하신 거예요? 하고 그 우리 이제 예, 그 할머니들 계신데. 예, 정대협인가 네, 그 조금 나누어서 하고 이제 연극 복지재단에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니까 전 너무 조금이 기분이 아니시던데 거기도 한 1,000만 원 기부하신 것 같은데. 예. 너무 감사하죠.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 처음에 없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 네. 살아봐 우리가 여기까지 사니까 얻은 어떤 그런 경험.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앞날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을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제가 지금 이제 연극에 대한 어떤 사랑에 다시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는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 연습장에 있거나 무대 위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날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네. 내가 이렇게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무슨 배역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연출가나 젊은 배우들하고 좀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불러준다면 단역도 좋고 대사 없으면 무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좋은데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연습장이나 무대에 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안 돼서 뭐 대사를 못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방해를 하잖아요. 네. 그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거는 못 하게 되면 그냥 객석에라도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그런 소박한 꿈.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꿈이지만 무대 아니면 객석에서 어느 날 막이 내려갔는데 저 사람 왜 안 일어나? 어허. 그랬는데 떠났더라. 어허.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군요. 너무 엄청난 꿈인가? 그건 정말 엄청난 꿈인데. 아니, 85세에. 진짜 85세 객석에 앉아 계시는데 있는데 안 나가시길래 안 나가더라. 안내원이 와서 저 끝났습니다. 막이 다 그랬는데 내려갔는데 안 일어나신다. 안 일어나더라. 계속 주무신다.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뭐 그런 꿈을 꾸시는군요. 왜 그 이상해요? 아니 이상한 건 아니고 너무 행복한 꿈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았고 네. 정치에 휘둘리기도 하셨고 또 가정적으로도 뭐 고생하신 적도 있고 뭐 그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어떤 버팀목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좀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연극이죠. 어려운 시기마다 나를 끌어주고 붙들어준 건 연극이에요. 그때 제가 가정적으로 엄청 어려웠을 때 막 공연 막 8시 공연인데 막 어디 세무서에 불려가고 그냥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뭐 저질른 일들 때문에 막 대구를 갔다 오고 막 울고 불고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이럴 때도 연극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연습장에 가면 거긴 딴 세상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이 현실의 힘든 손숙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겉으로도 왕비이고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 정말 다행이십니다. 그게 나를 예. 붙들어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연극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도와주셨지만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우리 돌아가신 이해랑 선생님. 그때 제가 그 앞에 소소문에서 조그만 만두집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갔었어요. 그죠? 저도. 근데 선생님이 꼭 가실 때마다 저희 가게에 들리셔서 만두국 하나 잡숫고 네. 만두를 싸달라고 그래서 그게 뭐였나요? 유원 빌딩. 유원 빌딩에 있는 거. 네네. 그 싸가지고 가셨는데 그 연극 막 못 올리고 돌아가셨죠. 그러셨죠. 네. 개막 일주일 전에 나가셨나. 그때 유인천 씨가 네, 한대 하셨죠. 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아니 뭐 괜히 뭐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질문한 건 아닙니다. 알았어, 제가. 알아요. 저도 사실은 전혀 그냥 그런 뭐, 생각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아니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햄릿 공연이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뜻깊고 이제 막 정말 뭐 관객이 많이 오고 너무 그러니까 그 이방조 이사장님이 맏아드님이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네. 아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별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하여간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내에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얘기하고 싶긴 한데 우리 둘이 이렇게 정중하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되게 웃겨요. 네. 그래도 뭐 재밌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네,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 우리 이제 하실 말씀이 우리 청년들한테 하실 말씀이 하나 있으시고 그래도 또 이 손숙 지금에 있기까지 또 앞으로의 이 무대에서 끝까지 남아 계시는 그런 열정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청년들한테는 글쎄 요새 뭐 헬조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내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우리도 좀 나이 들어서 옛날에 우리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되게 꼰대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때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버티고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아무튼 그 힘든 시기를 또 지나면 또 그때 우리 참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절망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고 싶고 특히 우리 연극하는 친구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친구들이거든요. 안 그러면 연극할 수가 없어. 네. 그죠? 네. 근데 행복하게 하면 좋겠어. 난 이거를 해갖고 나는 나중에 뭐가 돼야지 뭐 그런 생각하면 연극 절대 못해요. 그냥 이 지금 연극하고 있는 이 시간 굉장히 행복하다. 나는 어떤 인물을 하나 창조하는 이게 정말 재밌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스타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돈도 벌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이 시간,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강을 잘 더 오래 유지하시고요. 멋진 배우로 무대에서 끊임없이 열정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좋은 작품 또 만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